지금 전 세계는 한국에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공개 반년 만에 약 8,70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세계를 휩쓸었고,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드라마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그대로 재현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밤을 새워가며 콘텐츠를 기다리는 문화 강국이 된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K-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한 달도 안 돼 수천만 시청수를 올렸고, 그 사운드 트랙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실존하는 아이돌도 아닌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그룹이 만든 노래가 말이죠.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이죠. 한류의 영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웹툰, 게임까지 한국이 만든 문화가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고, 한국 정부마저 문화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내걸었을 정도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 가운데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숙이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입니다. 2024년 한 해 한국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산업까지 더한 K푸드 규모는 13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5년 이후 무려 9년 연속 성장이라는 대기록도 세웠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장의 순위입니다. 오랫동안 일본과 중국에 밀려있던 미국이 마침내 한국 식품 최대 수출 시장 1위로 올라섰습니다. 라면은 한 해 만에 31% 넘게 뛰었고, 김치는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낯설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미국인의 장바구니에 자연스럽게 담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인의 입맛을 파고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양념도 뜨거운 불맛도 없는 이 음식, 오히려 차갑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음식, 오늘의 주인공 냉면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하던 이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여름을 파고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서 냉면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일부러 찾아온 미국인이 있습니다. 여름에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그 음식을 사실 오늘 처음 먹어본다고 하죠.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냉면이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식당에서 불고기나 비빔밥을 찾았을 텐데, 이제는 냉면 맛집을 검색해 찾아온다는 것, 그 변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나는 왜 이제야 먹는 걸까? 그릇 위에는 시원한 배 한 조각, 부드러운 양지 고기, 그리고 삶은 달걀이 정갈하게 얹혀 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마자 표정이 밝아지는데요. 첫맛은 새콤하게 톡 쏘지만 끝맛에는 은은한 단맛이 감돈다고 합니다. 자극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한 모금 안에서 맛이 층층이 바뀌는 그 섬세함에 놀란 겁니다. 한마디로 더없이 시원하다는 거죠. 뜨거운 국물에 익숙한 사람이 차가운 국물에서 이런 깊이를 발견하는 순간,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 집에는 점심 특선으로 갈비가 함께 나오는데, 여기에 겨자와 식초를 곁들이자 맛이 확 살아납니다. 톡 쏘는 겨자는 마치 서양의 홀스레디시 같다고 표현하죠. 잘 재운 갈비 한 점을 차가운 냉면과 함께 입에 넣으니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없다며 감탄합니다. 따뜻한 고기와 차가운 국수, 상극처럼 보이는 둘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처음 먹는 사람이 이 정도로 빠져든다면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하겠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맛집 찾아서 첫 도전이라니 시작부터 제대로다. 갈비랑 냉면 조합은 진짜 반칙이지. 나도 이제야 먹은 게 후회된다. 한국인입니다. 냉면집 제대로 고르셨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냉면의 두 얼굴을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냉면이라 부르는 음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맑고 시원한 육수의 면을 말아먹는 물냉면, 다른 하나는 맵고 새콤한 양념의 면을 비벼먹는 비빔냉면이죠. 슴슴하게 깊은 물냉면과 강렬하게 몰아치는 비빔냉면, 정반대 성격의 두 음식이 하나의 이름을 나눠 쓰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물냉면의 매력은 묘합니다. 처음엔 밍밍하다며 갸웃하던 사람도 몇 입 지나면 어느새 그 슴슴한 국물을 계속 들이켜게 되죠. 강한 양념이 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은은한 감칠맛이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점.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음식이 조용히 세계를 사로잡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그 장면, 식탁 위의 가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냉면면은 메밀과 전분으로 뽑아내는데 이 면이 워낙 질기고 탄력이 강합니다. 이로 끊으려 해도 잘 끊기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먹기 전에 한번 잘라주는 겁니다. 불편해 보이는 그 작은 도구 하나에도 면의 쫄깃한 식감을 끝까지 지키려는 한국식 고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냉면입니다. 고기 대신 김치로 우려낸 육수를 쓴 비건 냉면이죠. 면을 삶아 얼음물에 담그는 첫 단계부터 차가운 국수가 낯선 이들에겐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더하고 사과와 배, 심지어 수박 같은 과일까지 올립니다. 국수에 과일이라니 서양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하지만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배와 과일의 단맛으로 냉면 국물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낯설어 보이는 그 조합에도 사실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과일을 국수에 넣는다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아니라고. 한 번만 믿어보라고 말입니다. 오이와 말린 고추까지 얹은 뒤 면발을 들어 올리자 국수가 쭉쭉 늘어납니다. 지금 자기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좀 보라며 웃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처음 이걸 먹었을 때 한 입에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어 치웠다고 하죠. 매울 땐 수박이 열기를 식혀주고 전체적으로는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국수 같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라며 덧붙이는데요. 냉면과 함께 나오는 반찬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메인 요리뿐 아니라 곁들이는 반찬 하나까지 파고든 걸 보면 그저 한번 맛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상하다는 첫 인상이 한 입에 무너지고 그 자리를 자신감 넘치는 예찬이 채우는 이 흐름. 냉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 같은 반전입니다. 댓글 반응입니다. 과일 들어간다길래 의심했는데 먹어보고 말을 잃었다. 비건으로도 이게 되는구나. 반찬이 최고라는 거 완전 공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까지 즐겨주시니 뿌듯하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의외로 냉면은 본래 한겨울 음식이었습니다. 추운 북녘 땅에서 살얼음 낀 동치미, 국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먹던 데서 출발했죠. 따뜻하게 데운 방 안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국수를 먹는 그 멋. 한국에는 더위는 더위로, 추위는 추위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차가움을 즐기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음식이 한반도 남쪽까지 퍼진 데에는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두고 온 평양과 함흥의 맛을 잊지 못해 냉면집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북녘의 겨울 음식은 남녘의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죠. 맑은 국물 한 그릇에 사실은 수백 년의 시간과 돌아가지 못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는 셈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무심코 들이켜는 그 시원한 국물 한 모금에도 실은 이런 깊은 사연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식이라는 세계로 들어선 첫 관문이었습니다. 어느 미국인은 약 10년 전 처음 먹은 비빔냉면 한 그릇으로 한식의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죠. 쫄깃하고 탱탱한 면, 맵고 새콤한 소스, 그리고 아삭한 오이의 식감을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첫 만남을 또렷이 떠올린다는 건 그만큼 강렬하게 각인됐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식당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스가 늘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져서 언제든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냉동 냉면면을 3분간 삶아 얼음물에 옮기고 삶은 달걀과 오이를 올립니다. 여기에 사골 육수까지 더하니 맛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저 사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해낸다는 것.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결국 손수 만들게 되는 법입니다. 한 나라의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넘어 직접 재현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 음식이 이미 취향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죠. 댓글 반응입니다. 첫 한식이 냉면이었다는 사람 의외로 많다. 집에서 만들 정도면 진짜 빠진 거다. 난 멕시코 사람인데 매운 건 자신 있었지만 차갑고 매운 건 처음이었다. 한국인으로서 흐뭇하네요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외국인들이 냉면 만드는 노하우까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 뒤 물기를 빼고 찬물에 헹구면 한국식 냉면 맛이 훨씬 좋아진다고 정확히 알고 있죠. 디테일이 놀랍습니다. 국물을 살얼음 슬러시처럼 즐기고 싶으면 냉동실에 서너 시간 넣어두라고 하고 여기에 식초를 더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배 주스를 꼽습니다. 배를 갈아 넣으면 은은한 단맛이 국물을 살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냉면집이 배를 육수에 숨은 재료로 쓰는데 외국인이 그 비밀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배 주스를 구하기 어렵다면 오이를 얹고 삶은 달걀을 곁들이라며 대체법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비법을 외국인이 술술 풀어내는 장면에 보는 우리가 더 놀라게 되죠. 이쯤 되면 누가 원조이고 누가 배우는 쪽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냉면이 그들의 부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겠죠. 댓글창입니다. 외국인이 배 주스 비법까지 아는 거 싫어냐? 따라 만들어봤는데 진짜 맛있었다. 한국 마트에서 냉면 재료부터 사왔다. 한번 빠지면 직접 만들게 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지친 서구 소비자들에게 담백하고 시원한 냉면은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한 끼로 다가옵니다. 둘째는 짧은 영상의 힘이죠. 면발이 쭉 늘어나고 살얼음 국물을 들이키는 그 시원한 장면은 그 자체로 시선을 붙잡는 콘텐츠가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기에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는 겁니다. 셋째는 접근성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형마트에서도 한국 냉동식품과 냉면 재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됐죠. 보고 싶고, 만들고 싶고, 살 수 있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냉면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맛본 사람이 직접 만들고 그 영상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마트로 향하는 이 선순환이 지금 바다 건너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하나에 주목합니다. 식사할 때 식탁에 가위가 함께 나온다는 점이죠. 처음엔 신기했지만 곧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냉면면은 이로 물어뜯기 어려울 만큼 질겨서 한번 잘라주지 않으면 서로 분리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낯선 도구 하나에서 한국 음식의 깊이를 읽어내는 그 시선이 이미 예사롭지 않죠. 그리고 가장 뭉클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한국을 떠난 뒤로 이면 요리가 계속 생각난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다면서 말이죠. 사실 이 냉면은 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함께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끼, 그 설렘과 긴장의 순간에 마주한 음식이 바로 냉면이었던 거죠.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 먹은 음식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시원하고 깔끔한 한 그릇이 한국에서의 첫 기억과 포개지면서 잊을 수 없는 맛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넘어 한국에서 보낸 시간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릇이 된 셈입니다. 이쯤 되면 냉면은 더 이상 낯선 외국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 된 겁니다. 음식이 이 정도로 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마지막 댓글들입니다. 떠나고 나서야 그리운 그 맛 너무 공감된다. 나도 한국 여행 후 냉면 금단 증상 왔다. 첫 끼가 냉면이었다니 시작부터 제대로였네.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먹었을까 하던 첫 감탄이 한 입의 사랑이 되고 10년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일상이 되고 끝내 한국을 떠난 뒤에도 그리운 그 맛이 됐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 보여준 이 여정은 단순한 음식 유행이 아닙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는 이제 가장 일상적인 영역인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 한국 냉동식품이 풀리기 무섭게 동나고 한 사람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안내문까지 등장했을 정도죠. 화려하지 않아도 강하게 들이대지 않아도 끝내 마음을 빼앗고 마는 그 한국적인 깊이가 바다 건너에서 제대로 통한 겁니다. 자극적인 맛으로 단번에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스며들어 오래 남는 것. 냉면이 걸어온 그 길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스며드는 방식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차갑다고 이상하다고 비웃던 그 감정이 어느새 그리움으로 바뀌는 이 극적인 반전. 낯설다며 갸웃하던 이들이 끝내 줄을 서는 이 이야기는 비단 냉면 한 그릇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드라마가 그랬고 음악이 그랬듯 이제 한국의 식탁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 특별할 것 없던 여름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음식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사고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차갑다고 외면받던 그 한 그릇이 어느새 세계인의 여름을 적시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먹었을까? 그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